비가 거세게 내리고 며칠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면 우리가 매일 달리는 아스팔트 도로에는 어김없이 금이 가고 움푹 파인 구멍들이 생겨납니다. 최첨단 위성으로 지형을 분석하고 거대한 중장비를 동원해 겹겹이 화학물질을 덮어 만든 현대의 도로조차 자연의 변덕 앞에서는 몇 계절을 온전히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년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갈라진 틈을 메우고 표면을 다시 깎아냅니다. 봄이 오면 보수공사로 도로가 막히는 풍경. 이것이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도로라는 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며 겪는 지극히 당연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이탈리아 반도와 지중해 연안 곳곳에는 우리의 이 보편적인 상식을 완전히 비웃는 거대한 돌길들이 뻗어 있습니다. 아피아 가도를 비롯해 고대 로마 제국이 남긴 오래된 길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길들 중 상당수는 비바람에 깎이고 수많은 제국이 명멸하는 세월을 견뎌낸 지금도 사람들이 걷고 심지어 무거운 자동차와 트랙터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은커녕 정밀한 나침반조차 없던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오직 철제 곡괭이와 삽 그리고 인간의 맨손만으로 만들어낸 길이 어떻게 현대의 아스팔트보다 훨씬 더 질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길들은 결코 우연히 지층 아래에서 살아남은 몇 조각의 유적이 아닙니다. 전성기 로마 제국이 촘촘하게 깔아놓은 최상급 포장도로의 총 길이는 무려 8만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지구를 두 바퀴나 감고도 남는 거대한 거미줄 같은 신경망이 유럽의 울창한 숲과 북아프리카의 사막, 그리고 중동의 거친 산맥과 늪지대를 가로지르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짜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대의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하면 하늘을 향해 치솟은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나 맹수들의 피가 튀던 콜로세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로마가 인류 역사에 남긴 가장 거대하고 가장 압도적이며 훗날 세계의 지도를 바꿔버린 진정한 기념비적 건축물은 바로 평범하게 땅에 납작 엎드려 있는 이 무수한 돌길들이었습니다. 보통 튼튼하고 넓은 길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화롭고 번요한 풍경을 상상합니다. 상인들이 진귀한 물건과 향신료를 싣고 오가며 부를 축적하고 여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른 이국의 도시로 이동하는 낭만적인 실크로드의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영원을 약속하듯 견고하게 다져진 2000년 전의 로마 도로 앞에서도 우리는 막연히 고대인들의 활기찬 교역로를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하게 뻗은 길의 지반 밑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섬뜩한 진실이 묻혀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길의 생명력은 결코 평화와 공존이라는 부드러운 의도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결코 상인들의 편리한 장사나 제국 시민들의 우아한 마차 여행을 위해 이토록 지독할 만큼 견고한 돌길을 깔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대륙 단위의 인프라는 오직 단 하나의 목적, 바로 로마 군단이라는 제국의 폭력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달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전쟁 기기의 일부였습니다. 굳이 걷기 편한 흙길을 두고 발목에 무리를 주는 딱딱하고 무거운 돌길이어야만 했던 이유, 거대한 산의 능선을 부드럽게 우회하지 않고 굳이 산 허리를 뚫고 골짜기를 돌과 흙으로 메워가며 병적인 수준으로 직선을 고집했던 이유, 이 모든 공학적 결단의 본질은 상업적 이윤이 아니라 사륙과 정복, 그리고 굴복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있었습니다. 로마에게 도로는 곧 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로마인들을 이토록 길이라는 인프라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만들었을까요? 당시의 로마는 어떤 극한의 공포와 마주했기에 수많은 젊은 병사들의 노동력과 제국의 막대한 자원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자연의 질서를 완전히 짓밟고 그 위에 영원히 변치 않는 돌의 제국을 세워야만 했을까요? 이 2000년 된 돌길의 진짜 이야기는 위대한 천재 건축가의 찬란한 영감이나 평화로운 시대의 풍요로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대 로마라는 나라가 이탈리아 반도의 끈적이는 진흙탕 속에서 문자 그대로 완전히 멸망할 뻔했던 아주 참혹하고 굴욕적인 어느 패배의 뼈아픈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대 세계의 거대한 건축물이나 경이로운 토목공사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그려지는 아주 익숙한 풍경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등허리에 채찍을 맞으며 거대한 돌덩이를 끌고 가는 수많은 노예들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랬고 수많은 고대 제국의 화려한 궁전들이 그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제국이 남긴 이 8만 킬로미터의 거대한 도로망 역시 가혹한 강제노동에 시달린 노예들의 무수한 희생으로 지어졌을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넘겨짚곤 합니다. 나아가 그 평평한 돌길 위로 화려한 마차를 탄 귀족들이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고 부유한 상인들이 실크와 향신료를 실어 나르는 풍요로운 고대 자본주의의 낭만적인 동맥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는 무역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대인의 안일한 렌즈로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결과입니다. 로마의 도로는 단순히 흙바닥을 파내고 그 위에 돌을 대충 얹어놓은 단순 노동의 결과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인류가 가질 수 있었던 최첨단의 지질학적 이해와 정밀한 토목공학, 그리고 고도의 화학적 지식이 총동원된 매우 정밀한 하이테크 인프라였습니다. 전쟁에서 막 잡아온 포로나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비숙련 노예들에게 제국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신경망 공사를 함부로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도로의 기울기나 배수 각도를 단 1도만 잘못 계산해도 겨울철 폭우에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그 길과 연결된 방대한 속주 전체가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계급은 이토록 치명적이고 중요한 국가의 혈관을 피지배계급의 불확실한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토목의 기적을 지어올린 진짜 노동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바로 갈리아의 숲을 불태우고 카르타고를 무너뜨렸으며 그리스를 짓밟았던 로마의 정규 군단병들, 즉 가장 정예화된 직업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단순히 최전선에서 창칼만 휘두르는 살인병기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종합 토목건설 회사와도 같았습니다. 각 군단에는 제국 최고의 측량사, 건축가, 석공, 공병들이 소속되어 작전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적의 목을 베기 위해 짧고 예리한 검 글라디우스를 꽉 쥐었던 피 묻은 손은 사륙의 전투가 끝나면 곧바로 흙 묻은 삽과 정밀한 측량기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숨통을 끊는 기술만큼이나 땅을 파고 돌을 깎아 대지를 지배하는 기술에 완벽하게 통달해 있었습니다. 왜 군대가 직접 이토록 정교한 도로를 깔아야만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 길의 본질이 무역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거대한 물리적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아스팔트 도로는 바퀴 달린 자동차의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 표면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포장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도로는 승차감 따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30kg이 넘는 무거운 갑옷과 찜 배낭을 짊어진 중장 보병들의 묵직한 군화 발자국을 견뎌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매끄러움이 아니라 수천 명의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짓밟고 지나가도 절대 움푹 파이거나 집안이 가라앉지 않는 폭력적일 정도의 견고함이었습니다. 혼난 상인들이 물건을 팔러 다니고 여행자들이 국경을 넘나들었던 평화로운 풍경은 오직 군사적 통제와 병력 수송을 위해 완성된 거대한 전쟁 기계 장치에서 파생된 우연한 혜택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군단은 이 흔들림 없는 돌길을 이용해 어떤 기상 악화 속에서도 하루에 30에서 40km를 일정한 속도로 주파할 수 있었습니다. 속주의 어느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권력자들의 귀에 닿기도 전에 이미 살기를 띤 진압군이 그들의 눈앞에 당도해 있는 경이로운 기동력의 비밀이 바로 이 튼튼한 집안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국 주변의 야만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살아온 울창한 원시림을 두동강내며 일직선으로 뻗어오는 하얀 돌길은 펄럭이는 군기나 날카로운 칼날보다 훨씬 더 섬뜩한 공포였습니다. 굽어지는 산세를 무시하고 자연을 찢어발기며 뻗어나가는 그 무식한 직선은 로마가 닿지 못할 곳은 없으며 한번 당도한 제국의 폭력은
영원히 철수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바른 고대 문명들이 신을 찬양하기 위해 하늘 위로 치솟는 거대한 신전과 탑을 쌓아 올릴 때 로마인들은 오직 인간의 전쟁과 지배를 위해 땅을 깊게 파고 수평의 거대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처음부터 이런 압도적인 오만함으로 자연을 굴복시키려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원한 돌길에 대한 지독한 집착은 아주 순수하고 원초적인 공포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호령하는 거대한 제국이 되기 훨씬 이전, 이탈리아 반도의 질척이는 진흙탕 속에서 국가 자체가 흔적도 없이 지워질 뻔했던 뼈아픈 생존의 위기. 바로 그 굴욕적인 패배의 늪지대가 이 모든 완벽한 인프라가 잉태된 진짜 출발점이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후반, 아직 지중해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이 되기 전에 초기 로마 공화국. 그들은 이탈리아 반도의 패권을 두고 매우 끈질기고 강력한 적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 중남부의 험준한 산악지대의 동지를 튼 삼리움족이었습니다. 이 제2차 삼리움 전쟁은 로마군에게 끔찍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로마군이 전선에서 상대해야 했던 가장 무서운 적은 삼리움족 전사들의 날카로운 창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치명적인 적은 다름 아닌 이탈리아 남부의 험악한 지형과 변덕스러운 기후, 그리고 그 비바람이 만들어낸 거대한 진흙탕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반도의 내륙은 끝없이 이어지는 험준한 구름과 거대한 습지, 그리고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울창한 원시림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건조한 여름에는 어떻게든 행군이 가능했지만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기존의 자연적인 흙길들은 순식간에 발목부터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끔찍한 수렁으로 변했습니다. 무거운 철제 갑옷과 커다란 방패, 수일치의 식량을 짊어진 로마 군단병들의 행군 속도는 절망적일 정도로 느려졌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묶인 로마군은 기동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보급로는 번번이 끊어졌으며 위기에 처한 전방의 동료들을 구하기 위한 구원군은 제때 당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321년 로마군은 카우디움의 좁은 협곡에 갇혀 적군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해야만 했던 뼈아픈 참패를 겪게 됩니다. 무장 해제를 당한 채 적군이 교차시켜 세운 창 밑으로 엎드려 기어가며 짐승과도 같은 치욕을 맛보아야 했던 로마 군인들에게 대지의 늪은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치명적인 약점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이 처참한 패배와 굴욕 속에서 로마의 지도부와 군인들은 아주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의 물리적 조건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코 이 치열한 생존 게임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하고 잔혹한 진리였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수년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기원전 312년,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쿠스는 로마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미친 짓에 가까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수도 로마에서 삼리움족과의 최전선으로 향하는 남쪽 방향을 향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무너지거나 늪으로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형태의 거대한 군사 전용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기나긴 전쟁으로 국고가 텅 비어가는 와중에 막대한 예산을 단일 인프라에 쏟아붓는 이 무모한 토목 공사에 대해 원로원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피우스는 단호하게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로마에서 남쪽의 요충지 카푸아에 이르는 약 190km의 거대한 돌길, 훗날 도로의 여왕이라 불리며 건설자 자신의 이름을 딴 아피아 가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피아 가도의 건설은 단순히 병사들의 발을 편하게 만드는 우회로 개척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험준한 대자연을 향해 던지는 오만한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험준한 산맥을 만나면 기꺼이 산호리를 깎아냈고 깊은 계곡을 만나면 거대한 다리를 놓았으며 질척이는 거대한 늪지대를 만나면 흙과 돌을 끝없이 쏟아부어 집안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자연이 이미 만들어 놓은 구불구불한 흙길에 인간의 동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국가의 팽창을 위해 대자연의 본래 구조를 강제로 뜯어고친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노골적인 권력의 행사였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수많은 원주민 부족들에게 자신들이 대대로 신성하게 여기던 산과 늪을 무참히 뚫고 끝없이 일직선으로 밀려오는 로마의 하얀 돌길은 그 어떤 번쩍이는 무기보다 압도적인 공포였습니다. 자연을 통제하고 땅의 질서를 로마의 뜻대로 새롭게 부여하는 이 기괴한 건축적 능력은 곧 그들이 어떤 기후와 시련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적의 심장부로 전진할 것이라는 섬뜩한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과거 끈적이는 진흙탕 속에서 겪었던 멸망의 위기와 굴욕적인 기억이 오히려 로마인들로 하여금 대지를 완벽하게 굴복시켜야 한다는 지독한 강박관념을 심어준 셈입니다. 하지만 자연을 굴복시키겠다는 웅장한 아이디어와 분노에 찬 의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수만 명의 노동력을 동원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다 해도 대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한낱 흩어지는 돌무더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겨울철 폭우와 얼어붙는 땅의 수축 팽창, 그리고 수만 명에 달하는 중장 보병들의 끔찍한 발구름을 이겨내고 영원히 직선을 유지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대지를 대체 어떻게 재단했던 것일까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로마인들의 집착은 지형을 난도질하는 무자비한 측량으로 이어졌고 그 광기는 결국 오늘날의 위성지도조차 부정할 수 없는 섬뜩한 통제의 선을 대지 위에 그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인들이 대자연을 굴복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매우 단순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바로 직선입니다. 자연계에는 완벽한 직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굽이쳐 흐르고 산맥은 비정형의 능선을 그리며 숲의 경계는 제멋대로 뻗어나갑니다. 하지만 로마의 길은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 사이에 어떤 험악한 지형지물이 있든 간에 자를 대고 그은 듯한 완벽한 일직선을 대지 위에 새겨놓고자 했습니다. 이 무자비한 직선을 기획한 주인공들은 멘소르라 불리는 로마 군단의 전문 측량사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거대한 제국의 지형을 재단할 때 사용한 도구는 현대의 정밀한 광학기기가 아니었습니다. 폼페이 화산재 속에서 발굴된 그로마라는 이름의 이 도구는 십자가 모양의 막대기 끝에 무거운 줄을 매달아 놓은 구조적으로 매우 단순한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맨소르들은 이 단순한 십자 막대기를 들고 산봉우리에 올라가 수직과 수평의 기준점을 잡은 뒤 시야에 들어오는 수십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까지 흔들림 없는 축을 설정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닿는 곳이 곧 로마가 뻗어나갈 영토의 새로운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기준선이 설정되면 그 앞을 가로막는 자연의 장애물은 그저 제거해야 할 성가신 방해물로 전락했습니다. 로마 군단병들은 거대한 바위산이 앞을 가로막으면 부드러운 우회로를 찾는 대신 혹독한 노동을 감수하며 곡괭이로 산허리를 깎아 터널을 뚫었습니다. 깊은 협곡이 나타나면 흙과 돌을 끝없이 쏟아부어 땅을 평평하게 메우거나 거대한 아치형 돌다리를 세워 허공을 가로질렀습니다. 길을 구부리는 것은 단순히 행군 시간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진흙탕의 악몽처럼 대자연의 변덕에 로마의 운명을 다시 양보하는 나약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 병적인 직선에 대한 집착은 군사적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선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전이자 정치적 선전 도구였습니다. 로마군에게 정복당한 속주민들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의 조상이 경외심을 품고 숭배해온 험준한 산맥과 짙은 어둠의 숲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파헤쳐지고 일직선으로 잘려나가는 광경을 말입니다. 로마의 하얀 돌길이 자신들의 터전을 두둥강내며 뻗어나가는 순간 원주민들은 깨달았습니다. 대자연조차 저 제국의 폭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마의 도로는 그 자체로 로마의 법과 질서가 이곳을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섬뜩하고 압도적인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공간 통제력은 고대 로마의 기본법인 12표법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도로의 직선 구간과 구분 구간의 최소 폭을 국가의 엄격한 법률로 규정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군단의 대규모 행군 대열이 좁아지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강제했습니다. 측량이 끝나고 땅을 파기 시작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정된 길의 양옆으로 포사라고 불리는 깊은 배수로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길 주변의 물길을 완전히 통제하여 어떤 폭우가 쏟아져도 빗물이 길 위로 범람하지 않도록 대지의 혈관을 인간의 손으로 새로 판 것입니다. 측량사들의 냉혹한 시선과 군단병들의 피땀 어린 노동으로 지표면 위에는 오만한 직선이 그어졌습니다. 하지만 밑그림을 완성한 것만으로는 비바람의 침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완벽한 선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진조차 흔들 수 없는 압도적인 질량과 건축적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평화로운 유적지에서 이 납작한 돌길을 무심코 밟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은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의 발밑에 웬만한 현대식 건물의 기초보다 훨씬 더 깊이 땅속을 파고 들어간 거대한 괴물의 진짜 몸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도로를 깔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표면을 평평하게 다진 뒤 아스팔트를 붓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도로는 흙바닥 위에 얇게 덮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깊숙이 심어넣는 거대한 물리적 구조물이었습니다. 맨소르들의 냉혹한 측량이 끝나고 나면 군단병들은 예정된 도로의 폭에 맞춰 무려 1m에서 1.5m 깊이에 달하는 거대한 참호를 파내려갔습니다. 성인 남성의 가슴 깊이까지 도달하는 이 깊고 긴 구덩이를 파기 위해 수천만 톤의 흙이 곡괭이와 산만으로 퍼올려졌습니다. 단단한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혹은 연약한 지반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그들은 미련할 정도로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과거 진흙탕 속에서 겪었던 괴멸의 악몽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대지의 가장 단단한 뼈대와 직접 맞닿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깊은 구덩이가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4단계에 걸친 치밀한 지층 덮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첫 번째 지층은 스타투맨이라 불렸습니다. 성인 남성의 머리통만한 거칠고 거대한 바위들을 빈틈없이 우겨넣어 도로 전체의 하중을 버티고 지반이 가라앉는 것을 막는 견고한 주춧돌 역할을 했습니다. 그 위에는 루두스라 불리는 두 번째 지층이 덮였습니다. 주먹만한 크기로 잘게 부순 돌덩어리들을 점토나 흙, 그리고 거친 회반죽과 섞어 약 20에서 30cm 두께로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2층은 아래쪽 바위들의 틈새를 단단히 메우면서 동시에 윗부분에서 내려오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세 번째 층인 누클레우스에 이르면 작업은 한층 더 정교해집니다. 호두알 크기로 아주 잘게 부순 자갈이나 깨진 벽돌, 도자기 조각들을 석회 섞인 모르타르와 버무려 빈틈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2층은 도로 전체에 미세한 탄력을 부여하여 수만 명의 중무장한 보병들이 뿜어내는 충격파를 부드럽게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최상단 표면층, 순몸, 도르숨이 덮였습니다. 이 마지막 층을 위해 로마의 석공들은 화산암이나 단단한 현무암, 석회암을 다각형 모양으로 정교하게 깎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무거운 다각형의 돌판들은 서로 이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 그 틈새로 날카로운 단검의 칼날조차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밀착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의 공학적 집착은 단순히 돌을 겹겹이 쌓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표면층의 정중앙을 양 가장자리보다 살짝 높게 솟아오르도록 마치 거북이 등껍질 같은 형태의 아치형 곡면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를 캠버 구조라고 부르는데 겨울철에 혹독한 폭우가 쏟아져도 빗물이 도로 중앙에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흘러내려 미리 파둔 배수로로 빠져나가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공병들이 빗물의 표면 장력과 중력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계산하여 스스로 물을 뱉어내는 완벽한 자가 배수 시스템을 대지 위에 구현해낸 것입니다. 이 4개의 층을 수직으로 잘라낸 고고학적 단면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길이라는 생각이 산산조각납니다. 그것은 차라리 폭이 4m에서 6m에 달하고 깊이가 1.5m인
대지 속에 파묻힌 거대한 성벽에 가까웠습니다. 위성이나 정밀 기계 하나 없이 오직 철제 공구와 인간의 근육만으로 이토록 완벽한 사중 구조의 방어벽을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나갔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토목공학자들조차 경악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연이 부여한 나약한 지층을 완전히 도려내고 자신들의 손으로 지진조차 버텨낼 수 있는 인공적인 지각을 새로 짜맞춘 것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돌을 빈틈없이 끼워 맞췄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길들이 2000년이라는 가혹한 세월을 버텨낸 이유를 완벽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정교하게 깎아 맞물려 놓아도 수백 년 동안 집안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빗물이 스며들며 계절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돌과 돌 사이는 벌어지고 전체 구조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로마 도로의 진정한 불멸성은 눈에 보이는 저 거대한 다각형 돌덩어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섬뜩한 기적은 돌과 돌 사이 그 보이지 않는 틈새를 끈적하게 채우고 있던 회색빛의 마법가루에 숨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맞물려 있다 해도 2000년이라는 가혹한 세월을 버텨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백 번의 끔찍한 혹한과 폭우, 그리고 미세한 지진들이 끊임없이 집안을 뒤흔들었을 텐데 어떻게 돌과 돌 사이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섬뜩한 불멸성의 비밀은 거대한 암석이 아니라 그 돌들을 끈적하게 붙잡고 있는 회색빛의 시멘트 반죽, 바로 로마 콘크리트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재료는 로마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던 척박한 이탈리아 반도의 대자연이 그들에게 준 가장 치명적인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사용한 핵심 재료는 나폴리만 인근의 베수비오 화산지대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빛의 화산재였습니다. 포졸라나라고 불리는 이 특별한 화산재에 석회와 바닷물 혹은 강물을 섞으면 화학적으로 전혀 새로운 물질이 탄생했습니다. 일반적인 흙이나 회반죽은 물이 닿으면 쉽게 녹거나 부서지지만 포졸라나를 섞은 노마의 콘크리트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물과 만날수록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 마치 원래부터 하나의 거대한 자연 안반이었던 것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기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현대의 과학자들과 토목공학자들은 로마 인프라의 놀라운 내구성을 단순히 이 화산재의 우수한 지질학적 특성으로만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연구진이 2000년 된 로마 콘크리트 조각을 원자 단위로 엑스레이 분석하면서 역사를 뒤집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굳어버린 콘크리트 내부에는 하얗고 작은 석회 알갱이들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과거의 학자들은 이것을 그저 고대인들이 섞는 기술이 부족해 반죽을 대충 섞어서 생긴 불량품의 흔적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량품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천재적인 화학공학의 결정체였습니다. 로마의 공병들은 석회를 물에 미리 녹여서 부드럽게 섞는 안전한 방식 대신 섭씨 수백 도의 엄청난 고열을 발생시키는 생석회를 화산재와 직접 섞는 이른바 온간 혼합 방식을 썼습니다. 이 무식하고 거친 혼합 과정에서 미처 다 녹지 못하고 살아남은 덩어리진 하얀 석회 알갱이들이 콘크리트 곳곳에 점처럼 박히게 된 것입니다. 현대의 철근 콘크리트는 미세한 균열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내부의 쇠기둥이 녹슬고 팽창하여 결국 구조물 전체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로를 막고 보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도로는 정반대의 메커니즘을 띠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에 미세한 금이 가고 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순간 잠에서 깨어난 괴물처럼 이 하얀 알갱이들이 스스로 화학 반응을 시작했습니다. 스며든 물이 하얀 석회 알갱이에 닿으면 알갱이가 서서히 녹으면서 짙은 칼슘 용액을 만들어냅니다. 이 용액은 주변의 화산재와 다시 한번 격렬하게 결합하여 갈라진 틈새를 새로운 석회 결정으로 빈틈없이 채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건축 자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도로는 상처를 입으면 스스로 피를 흘려 딱지를 안 치고 새살을 돋게 만드는 거대한 인공 생명체와도 같았습니다. 현대의 시멘트가 수십 년을 버티지 못하고 바스러지는 동안
로마의 콘크리트는 겨울의 폭우와 눅눅한 지하수를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치유해왔던 것입니다. 과거 끈적이는 진흙탕의 물보라를 그토록 두려워했던 로마 군단이 역설적으로 그 물을 이용해 도로의 영원성을 획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내겹의 완벽한 물리적 방어벽, 그리고 스스로 기녀를 꿰매는 기적적인 화학적 자가치유 능력까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로마의 도로는 인간이 대자연을 상대로 거둔 가장 완벽하고 오만한 승리였습니다. 제국의 병사들은 이 튼튼한 길 위를 걸으며 스스로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불멸의 역사를 걷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재적인 공학기술과 완벽한 혼합물이 존재한다 해도 물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마찰과 마모를 영구적으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거대한 돌의 신경망이 마비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끝없는 피와 땀, 그리고 경제적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웅장한 유지보수의 무자비한 청구서는 로마의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제국의 가장 연약하고 이름 없는 자들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콘크리트의 자가치유 능력과 내겹의 완벽한 지층 구조는 분명 고대 공학의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화학적 마법이 지상의 모든 물리적 마모를 영원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구를 두 바퀴나 감을 수 있는 8만 킬로미터 길이의 거대한 돌의 신경망 위로는 매일 수만 명의 군단병과 무거운 전차, 그리고 짐을 가득 실은 상인들의 마차가 쉴 새 없이 굴러갔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결국 닳고 깨지기 마련이며 대지 위로 무성하게 자라나는 잡초와 덤불은 끊임없이 길 옆에 배수로를 막아버립니다. 누군가는 부서진 표면의 돌을 새 것으로 깎아 교체해야 했고, 누군가는 끝없이 흙을 퍼내며 길에 숨통을 틔워야만 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뛰게 만든 이 완벽한 인프라는 지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천문학적인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잔혹한 청구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도 이 끔찍한 유지보수의 무게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쿠라토레스 비아름, 즉 도로관리관이라는 고위직을 신설했습니다. 이들은 황제의 명령을 직접 받아 주요 가도의 상태를 점검하고 대규모 보수 공사를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초기 제정시대의 황제들은 종종 자신의 사비나 국고를 덜어 도로를 수리하고 그 길 옆에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과시하는 화려한 대리석 기념비를 세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영토가 끝없이 팽창하고 통제해야 할 도로의 길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서서히 쇠약해지는 중앙정부의 재정만으로는 이 거대한 인프라 괴물의 식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가장 쉽고 파괴적인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그 무자비한 청구서를 도로가 지나가는 각 지역 사회와 힘없는 속주민들에게 전부 떠넘겨버린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기자 도로망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하는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각 도시의 지방 귀족들과 시민들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유럽 전역에서 발굴한 당시의 수많은 금성문과 비석에는 지방의 유지들이 막대한 돈을 자발적으로 기부해 도로를 보수했다는 칭송의 기록이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역사회를 위한 영예로운 헌신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중앙정부의 억압적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강제적인 재산 징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로 보수 비용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파산하는 지방 귀족들이 속출했고, 이는 곧 변방지역 사회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자들의 고통은 그 밑바닥에서 벌어질 진짜 비극에 비하면 그저 작은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정말로 뼛속까지 피와 땀을 쥐어짜야 했던 이들은 길가에 기대어 살아가던 이름 없는 평범한 농민들과 빈민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가혹한 법률은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도로 청소와 잡초 제거, 무거운 돌 운반과 같은 혹독한 육체 노동을 의무적으로 부과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야 할 몹시 바쁜 농건기에도 지방 관리들이 부르면 그들은 생업을 버려두고 당장 노역에 끌려나가 돌을 깨야만 했습니다. 척추가 부서질 듯한 노동 속에서 속주민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터전을 두 동강 내며 일직선으로 뻗어나간 저 눈부시게 하얀 돌길이 문명의 혜택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동력과 핏줄을 끊임없이 제국의 심장으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기생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게다가 주요 도로 곳곳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는 통행세 징수소까지 세워져 물건을 팔러 이동하는 상인들과 농민들의 푼돈마저 이중으로 뜯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로마의 인프라가 품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내부의 균열이었습니다. 길은 물리적으로 완벽할수록, 그리고 그 길이 견방으로 멀리 뻗어나갈수록 역설적으로 그 길을 밑에서 떠받쳐야 하는 백성들의 원한과 분노는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로마의 평화, 이른바 팍스 로마나의 위대한 상징이었던 튼튼한 포장도로는 지배받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끝없는 징발과 억압의 족쇄였습니다. 도로 위를 늠름하게 질주하는 로마 군단의 화려한 행렬 및 집안에는 무거운 돌더미에 짓눌려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신경망이 겉보기에 가장 단단하고 눈부시게 빛나던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이미 그 안쪽 깊은 곳의 거대한 기둥들은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앙 권력이 강대할 때 이 거대한 분노는 군단의 서늘한 칼날 아래 숨죽여 억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로마의 국고가 텅 비고 기나긴 내전과 정치적 혼란으로 군단병들이 국경을 텅 비우기 시작하면서 영원할 것 같던 이 거대한 기계장치도 마침내 크게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로를 닫고 보수할 돈과 인력이 허공으로 증발하자 전방의 길부터 서서히 잡초와 덤불에 먹히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도적인 통제력이 속절없이 느슨해지던 바로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아이러니한 역전극이 벌어집니다. 로마가 세상을 단숨에 집어삼키기 위해 닦아놓았던 바로 그 완벽하고 단단한 직선의 돌길 위로 제국의 심장부를 갈갈이 찢어놓을 낯선 불청객들의 발소리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팍스 로마나의 환상은 서기 3세기에 접어들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심장부에서는 군단들이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칼을 겨누는 끔찍한 내전이 끊이지 않았고 국고는 바닥을 드러냈으며 치명적인 전염병이 휩쓸며 인구는 급감했습니다. 내부의 상처가 골마 터지는 동안 로마의 번영은 지켜주던 거대한 국경선인 리메스 방어망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멈추지 않고 씩씩하게 울려 퍼지던 로마 군단병들의 규칙적인 군화 발소리가 마침내 그 견고한 돌길 위에서 사라졌을 때 텅 빈 제국의 신경망은 가장 끔찍한 재앙을 불러들이는 통로로 돌변했습니다. 라인강과 도나우강 너머의 춥고 거친 땅에서 굶주리고 있던 수많은 게르만 계열의 부족들, 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은 동쪽에서 밀려오는 훈족의 공포를 피해 방어벽이 헐거워진 제국의 영토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로마가 아직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하던 시절, 야만족이라 불리던 이방인들이 이탈리아 반도로 진입하려면 길도 없는 어두운 원시림과 질척이는 늪지대를 수개월 동안 헤매야만 했습니다. 굶주림과 풍토병, 그리고 험악한 자연의 방벽이 그들 군대의 절반 이상을 자연스럽게 갉아먹는 최고의 방어선이었습니다. 하지만 4세기와 5세기의 침략자들이 국경을 넘었을 때 마주한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험준한 산맥을 뚫고 끝없이 펼쳐진 마차가 전속력으로 달려도 흔들림 없는 완벽하게 포장된 하얀 돌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야만족들은 굳이 도끼로 나무를 베어가며 행군로를 개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늪지대에서 발이 묶여 굶어 죽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발밑에 놓인 이 압도적으로 친절하고 단단한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과 식량이 넘쳐나는 곡창지대로 곧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가 자연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얻어낸 찬란한 인프라가 품고 있던 역설적이고 치명적인 맹점이었습니다. 인프라는 결코 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돌과 화산재로 굳혀진 도로는 그 위를 걷는 자가 로마의 황제인지 아니면 로마를 멸망시키러 온 이방인의 족장인지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로는 오직 거리와 시간을 물리적으로 압축해주는 기계적인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할 뿐입니다. 로마가 자랑하던 8만 킬로미터의 완벽한 거미줄은 제국이 쇠약해진 순간 바깥의 모든 적들을 심장부로 빠르게 빨아들이는 거대한 깔때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서기 410년 서고투족의 왕 알라리크가 이탈리아 반도를 침공했을 때 경로가 이를 아주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수만 명의 거친 전사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무거운 진마차를 이끌고 산맥을 넘는 것은 원래대로라면 엄청난 보급의 위기를 겪어야 하는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알라리크의 군대는 로마인들이 피와 땀으로 닦아놓은 비아 플라미니아와 비아 살라리아 같은 주요 가도를 아주 여유롭게 이용했습니다. 로마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설계했던 기동성의 마법이 이제는 로마시를 약탈하러 가는 침략자들의 행군 속도를 극단적으로 높여주는데 완벽하게 복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직선을 고집했던 로마인들의 오만함은 결국 그들의 목을 찌르는 가장 예리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적들은 산을 우회하지 않고 터널을 통과했으며 강에 가로막히지 않고 튼튼한 돌다리를 건넜습니다. 거대한 대륙의 공간을 장악하여 영원한 제국을 세우려 했던 로마의 원대한 기획은 역설적으로 침략자들이 단시간에 제국의 심장부로 들이닥칠 수 있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 알라리크의 군대는 그 편리한 길을 따라 아주 빠르고 편안하게 80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세에 짓밟힌 적 없던 신성한 도시 로마의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 끔찍한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로마의 심장이 멈추고 서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실체는 마침내 역사의 무대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황제는 사라졌고 군단은 해체되었으며 화려했던 법과 질서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국의 몸통이 완전히 죽어버린 이 어두운 시대에 대지 위에 핏줄처럼 뻗어있던 그 튼튼하고 거대한 돌의 신경망들도 늙은 주인과 함께 파괴되어 땅속으로 묻혀버렸을까요?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폐위되면서 거대했던 제국의 심장 박동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중앙 집중적인 권력이 사라진 유럽 대륙은 수많은 게르만 부족의 왕국들로 쪼개졌고 도로 관리관이나 통행세 징수원 같은 제국의 관료들도 모두 역사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정기적으로 도로의 잡초를 뽑거나 금간도를 교체하라고 명령할 거대한 국가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찬란했던 제국의 인프라는 곧바로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채석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도로의 가장 위층을 덮고 있던 매끄럽고 평평한 다각형의 포장석을 무자비하게 파내어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지탱할 건축자재로 삼았습니다. 과거 제국의 군단병들이 밟고 지나가던 그 견고한 돌들은 이제 영주들의 튼튼한 성벽이 되었고 평범한 마을의 집이 되었으며 하늘을 향해 치솟는 웅장한 대성당의 주춧돌로 쓰였습니다. 표면의 돌들이 뜯겨나가면서 화려했던 제국의 외투는 점차 볼품없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도로는 제국의 멸망과 함께 그저 흉측하게 파헤쳐진 흙더미로 돌아가 영원히 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을 감싸고 있던 화려한 포장석은 뜯겨나갔지만 로마의 공병들이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거대한 콘크리트와 바위 지층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화산재로 굳혀진 하부 지층은 수백 년의 비바람과 잦은 지진 속에서도 대지에 굳건히 뿌리를 내린 채 그 어떤 무거운 짐수레가 지나가도 집안이 가라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이 기괴할 정도로 단단하고 영원히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길의 존재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의 토목공학과 화학적 혼합기술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들의 눈에 험준한 산을 뚫고 끝없는 늪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돌의 장벽은 평범한 인간의 솜씨가 아니라 악마나 초자연적인 존재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낸 마법의 흔적으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표면은 뜯겨나가 거칠어지고 잡초가 무성해졌지만 그 뼈대는 여전히 유럽 대륙에서 가장 훌륭하고 안전한 통로였습니다. 제국의 사륙과 억압을 대달하던 거대한 전쟁 기계는 원래의 주인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피 묻은 칼을 쥔 군단병들이 일사불란하게 행군하던 바로 그 자리를 이제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채워나갔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상인들이 이 흔들림 없는 집안일을 지나며 멀리 떨어진 낯선 도시들을 연결했고, 가난한 농구들은 수레를 끌고 인근 장터로 향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이 잔혹한 정복의 길이 평화를 염원하는 성스러운 순례의 길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입니다. 잉글랜드 남부에서 시작해 프랑스를 거쳐 로마의 교황청으로 향하는 1900km 길이의 유명한 순례길 비아 프란치자나 역시 그 뼈대는 고대 로마인들이 피와 땀으로 닦아놓은 군용 도로의 흔적을 그대로 밟고 있었습니다. 오직 파괴와 정복을 위해 만들어진 폭력의 길이 역설적으로 중세 사람들의 육신을 살찌우고 영혼을 위로하는 구원의 동맥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실체는 지도 위에서 깨끗하게 지워졌지만, 그들이 대지 위에 깊게 새겨놓은 돌의 흔적은 중세 유럽의 삶의 형태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로마 군단이 하루 행군을 마치고 쉬어가던 도로변의 작은 숙박소와 군사기지들은 그 튼튼한 지방과 접근성 좋은 위치 덕분에 자연스럽게 상인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상업도시로 팽창했습니다. 런던, 파리, 빈, 쾰른 등 오늘날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유럽의 수많은 유서 깊은 대도시들은 바로 이 죽은 로마 도로들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피어난 인류 생존의 결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터전을 개척하고 훌륭한 위치를 선택했다고 굳게 믿었겠지만, 사실 수백 년 뒤 후손들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도시의 뼈대를 결정지은 것은 2000년 전 십자가 모양의 단순한 막대기를 들고 묵묵히 땅을 측량했던 로마 공병들의 냉혹한 시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국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 민족을 학살하며 폭력을 휘두르던 오만한 황제의 왕관과 펄럭이던 핏빛 군기들은 썩은 진흙 속에 묻혀 완전히 잊혀졌지만, 그들이 묻어놓은 돌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이동 동선을 영원히 자신들의 의도대로 묶어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권력의 주인이 바뀌고 시대의 이념이 달라졌을지언정 대지 위를 흐르는 삶의 궤적은 여전히 죽은 자들의 손바닥 위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망령들이 짜놓은 이 무서운 지리적 주술은 중세를 무사히 관통해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형태로 우리 현대인의 삶 속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최첨단 위성과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며 과거와 단절된 매우 독립적이고 진보된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오늘날의 지도 위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2000년 전의 뚜렷한 흉터가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현대식 고속도로망, 이른바 유럽 간선도로망의 지도를 고대 로마 제국의 도로 지도인 포이팅거 지도와 겹쳐보면 아주 기묘하고도 섬뜩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런던에서 로마로, 파리에서 쾰른으로, 그리고 스페인의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현대 굵직한 아스팔트 혈관들은 놀랍게도 2000년 전 로마의 공병들이 그어놓은 하얀 돌길의 궤적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최첨단 위성을 우주로 띄우고 슈퍼컴퓨터로 지형의 고도와 최적의 연비 효율을 계산해낸 21세기의 토목공학자들조차 결국 십자가 모양의 투박한 측량기구 그로마를 들고 대지를 노려보던 고대 로마인들의 지리적 알고리즘을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대형 트럭들이 멈춰서는 거대한 물류센터와 고속도로 휴게소들의 위치조차 과거 군단병들의 숙소이자 말을 갈아타던 고대의 여관 만시오가 있던 정확히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대 문명이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강철과 유리로 마천루를 올리고 해저의 터널을 뚫으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건설하는 현대의 인프라는 근본적으로 끝없는 소비를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아스팔트 도로는 10년 단위로 뜯어 고칠 것을 각오하고 깔며 거대한 다리와 콘크리트 건축물들도
기껏해야 100년의 수명을 목표로 설계됩니다. 우리는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핑계 아래 끊임없이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단기적인 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반면 로마인들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길을 하나 뚫을 때조차 자신들의 제국이 1000년, 10,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독한 오만함 혹은 제국의 영혼에 대한 압도적인 확신을 가지고 돌을 묻었습니다.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화산재, 콘크리트의 비밀이 오늘날 현대의 과학자들에 의해 뒤늦게 재조명받고 있는 이유도 자본주의적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린 영원함에 대한 고대의 집념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영원함의 이면에는 피비린내 나는 폭력과 끔찍한 착취가 서려 있었습니다. 로마의 도로는 평화를 위해 닦인 길이 아니라 반란을 짓밟고 피지배층의 고열을 짜내기 위해 설계된 잔혹한 전쟁기계였습니다. 제국은 무한히 확장하기 위해 대자연의 척추를 끊어버린 거만한 권력의 결정체였죠. 하지만 역사의 위대한 아이러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권력을 위해 자연을 난도질하고 수많은 인간을 노역으로 내몰았던 그 비정한 통제 시스템이 제국이 잿더미가 된 이후에는 오히려 살아남은 자들을 연결하고 중세의 상업과 문명을 다시 꽃피우는 거대한 평화의 동맥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인들이 대지 위에 남긴 진정한 유산은 박물관에 곱게 전시된 몇 조각의 신전 기둥이나 화려한 대리석 조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조차 부식시키지 못한 인간이 공간을 조직하고 생존을 통제하는 완벽한 뼈대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밑을 다시 한번 깊이 내려다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끝없이 생산해내는 플라스틱과 얇은 아스팔트, 그리고 가상 공간을 떠도는 보이지 않는 방대한 데이터망은 훗날 이 거대한 지구의 지층 위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만약 지금으로부터 다시 2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미래의 인류나 전혀 다른 누군가가 파괴된 우리 문명의 지층을 발굴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의 얕은 집안 위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과거 로마인들이 척박박한 진흙탕을 딛고 일어나 불멸의 돌길로 유럽 대륙을 올감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의 첨단 문명도 수천 년 뒤의 후손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발걸음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견고하고 위대한 뼈대를 이 대지 위에 남길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이름 모를 로마의 병사가 땀을 흘리며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았던 바로 그 자리 위로 오늘을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가 무심히 지나갈 때 묵묵히 침묵하는 고대의 길은 우리에게 이 묵직하고 사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